보수는 누가 후보가 될까요? 여러 사람이 지금 나서고 있는데 명태균 씨를 먼저 이겨내야 되는데 보니 그쪽 후보들은 큰 의미가 없는 질문 아닐까요? 누가 되든. 예. 그게 왜냐하면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해서 탄핵이 되고 뭐 탄핵 인용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야 대선이 치러지잖아요. 독일 대선이. 네. 그 정당이 다시 집권한다는 걸 바로 그것도 곧바로 상상할 수 있으세요? 상상할 수가 없죠. 정상적인 국가 아니죠, 그러면.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오든 이제 크게 변화가 없을 거다.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국힘당에서 그 좋은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요. 득표력이 있고 국민에게 어떤 다가설 수 있는 후보를 뽑는 게 불가능한 정당이 되어버렸어요. 그 당원들이 너무 많이 나갔고 그리고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상하게 결속이 돼가지고 그 당원 자체, 당원과 핵심 지지층 자체가 비이성적인 어떤 아주 극도로 우매한 집단이 돼버렸어요. 그거와 완전히 됐죠. 예, 그래서 누구도 거기서 어느 정도의 합리적 대화가 가능한 그런 정치인이 거기서 후보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 거 아니냐. 그러니까 보수 목소리, 그러니까 합리적인 보수 목소리가 있을 텐데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렸죠, 지금 분위기가. 네. 그래서 그 보수가 공백 상태가 되고 이제 극우로 가버렸어요. 뭉쳐가지고 한 25% 내외 정도 되는 핵심 지지층이 다 극우가 돼버렸어요. 그걸 또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끌고 있고 예. 앞에서 그러다 보니 김문수 1위 하고 있고. 예. 그래서 진짜 보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스펙트럼이 무주공산이 돼버린 그런 형국이에요.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 주의할 점이나 또는 포커스를 줘야 될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? 그거는 본인이 잘 알아서 하겠죠. 네. 그 말씀 맞는 말이고. 다만 이제 지금 중도 보수 정당 이 얘기 때문에 약간 네. 시끄러운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주 고전적인 그 게임 모델 중에 원 디멘셔널 포지셔닝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. 원 디멘셔널 포지셔닝 게임. 그러니까 긴 골목이 있어요. 거기 100가구가 살아요. 편의점이 하나 있으면 독점이죠. 네. 편의점이 2개 있으면 어떻겠어요? 경쟁이 되잖아요. 네. 우리나라는 편의점 2개 있는 골목 비슷해요. 그 오른쪽에 편의점이 국힘, 왼쪽에 있는 편의점이 민주당. 옛날에는 더 왼쪽에 편의점이 큰 게 제법 큰 게 하나 있었어. 민주노동당.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면 이제 국힘이라는 편의점이 저 골목 오른쪽 끝으로 계속 이전 개업을 하는 식으로 가고 있어요. 오른쪽으로. 저 멀어지고 있죠. 네, 근데 사람들은 어떤 편의점을 가냐면 가까운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. 그러면 마켓 쉐어를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키우려면 가운데로 가야 예, 민주당 편의점은 어디로 가야 될 거예요? 점점 가운데. 점점 더 가운데로 가서 저쪽이 더 오른쪽으로 하면 계속 따라서 오른쪽으로 더 가면 갈수록 왼쪽에는 편의점이 없기 때문에 이건 다 우리 손님이고 오른쪽 손님을 더 먹게 되는 거죠.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. 왜냐하면 왼쪽이 지금 편의점이 없기 때문에. 그렇죠. 이게 이제 원 디멘셔널 그러니까 1차원적인 차원이 한 개밖에 없는 게임 이론이어서 현실을 다 설명하지는 못하는데 적어도 진보 보수라는 노선만을 기준으로 1차원적인 모델을 설정하면 이 게임이에요, 이게.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네요. 예. 그런데 왼쪽에 새로운 편의점이 잘한단 말이야. 2주에 한 번씩 나와주세요. 왼쪽에 새로운 편의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못 가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왼쪽이 많이 넓어지면 거기 창업만 하면 손님이 왕창 올 거기 때문에. 근데 지금 왼쪽이 창업 가능성이 거의 안 보이잖아요. 없다고 해요. 예, 저기 국힘은 계속 골목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만큼 자기 라인을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예요, 지금. 국힘은 오른쪽 끝에 자기들 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납득이 안 가요. 그렇게 정치 오래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멍청한 선택을 하고 있지? 윤석열 때문이에요. 윤석열을 구해야 그나마 흩어져 있는 사람들 결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1차원 위치 선정 게임이라는 이 모델로 보면 당연히 뭐 개별 정책이나 혹은 그 소위 포지셔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당이냐라고 이렇게 표방하는 이런 것들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죠. 이윤 극대화의 관점에서.
그렇게 저는 그냥 보고 있어요. 골목에서 못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깊이 빠져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국힘당의 극우화와 예상되는 후보와 그다음에 민주당 쪽 특히 이재명 대표의 움직임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거든요. 그렇게 해서 관찰하면 될 것 같아요. 이재명 대표가 보니까 참 눈치가 빨라요. 지금 돌아가는 사정, 역학을 캐치하는데 참 동물적으로 눈치가 빨라요. 그러니까 지금 상속세 문제나 네. 뭐 국내 생산 자동차 법인세 감경이라든가 뭐 이런 종류의 전형적인 뭐 좋게 말하면 시장 친화적인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자본 친화적인 이런 세부 정책들도 막 내놓고 있잖아요. 그렇죠. 저는 이게 직접 소통을 민주당 쪽과는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런 개별 정책에 대한 입장 발표와 최근에 이제 중도 보수라는 그 포지셔닝 예. 이것들이 다 연계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저 생각을 좀 해요. 말씀하신 그 이론에 따르면은 점점점 중간에서 오른쪽이 점점 비고 있네. 그 비즈니스 마인드예요. 비즈니스. 그러니까 마인드예요. 예. 그거 내가 바로 가져와야 되겠는데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보이자마자 그게 원래는 그 중원을 차지하려고 싸우는데 이번에 저쪽 끝으로 가버리니까 이재명 대표가 혼자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. 이게 저렇게 입체적으로 이게 나오는 걸 보면 미리 좀 민주당 내부에서 준비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그래요. 이미 그 고민을 따로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. 예, 진작부터 그래가지고 그걸 압축적으로 이제 중도 보수라는 단어로 표현했을 뿐인 거지.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규범적으로 좋다 나쁘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통령 선거라는 이 게임 이것을 게임으로 놓고 게임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 양식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. 예. 그리고 지금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. 이 대선 모든 대선이 중요했지만 이 대선은 지면은 큰일 나는 대선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시장 점유율 1위를 확고히 하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삼고 지금 그런 거죠.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런 거죠.